이게 진짜인가요?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군사훈련 한복판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존재가 포착됐습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예상하지 못한 국가. 그 흔적은 분명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지 기술이 흘러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우리 몰래 누군가의 전장을 직접 조종하고 있었던 걸까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그 최전선에서 일하던 한 분석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렇게 조용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부터 밝혀질 이야기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유령국가의 정체입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건 농담이죠? 한국이라고요? 진짜로 한국이 이 작전의 배후라고요? 나토 작전 상황실 안 모두의 시선이 제 화면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당시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물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군사력도 만만치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렌 콜필드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산하전략연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분석가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제 업무는 주로 전 세계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 간 연합 군사행동을 추적하고 그 행위 뒤에 숨겨진 의도와 전략을 분석하는 일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러시아와 중국 간의 해상연합훈련 로그를 분석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에 비해 지나치게 정밀하고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암호화 체계가 몇 차례 반복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저도 모르게 분석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는 한 가지 아주 작고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흔적은 처음엔 거의 미약했죠. 디지털 통신 기록상 한 줄, 단 세 줄로 된 지휘 명령의 프로토콜. 그게 왜 문제였냐면요. 그 형태가 정확히 대한민국 국군의 전술지휘 체계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국가와 기술을 공유했거나 혹은 비슷한 구조의 시스템을 사용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고 그 빈도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유사성이 아닌 실제 사용 중인 체계의 명백한 흔적이었어요. 분석이 깊어질수록 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한국? 아니, 말이 안 돼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훈련 속에서 한국의 신호 체계가 발견되었다는 건 단순한 협력이나 감시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투명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걸 상부에 보고해야 할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올린다면 아마 나토 고위부는 민감한 동맹국을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할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레벨 3 불완전한 동맹 스트래티직 고스트로. 며칠 후 저의 분석은 조용히 묵살되었습니다. 단 한 줄의 코멘트만 남겨졌어요. 불필요한 관심입니다. 한국은 미 우산 아래 충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토는 이 이상한 유령 작전의 정체를 외면했고 저 역시 원래의 임무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그 세 줄의 명령 코드가 맴돌았어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새로운 군사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중동입니다. 시리아 국경 근방, 정확히 말해 하사카 지역. 한밤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인 항공기들이 투입되어 IS 잔존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미군의 개입으로 추정했죠. 하지만 저희 분석가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드론들이 사용한 지휘 체계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신호와 동일했습니다.
바로 그 세 줄의 지휘 명령 패턴이었어요.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야. 대한민국, 우리가 알던 그 조용한 동맹국.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보이지 않는 개입을 하고 있는 전략의 유령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는 아무에게라도 알려야만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이전처럼 단순히 책상에 앉아있는 분석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명령도 어떤 권위도 저의 확신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우리가 지금껏 무시해온 또 하나의 전략적 강자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깨달았거든요. SIA 내부망에는 연합국 군사통합분석 시스템이라 불리는 초고속 분석 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성 영상, 지리정보 시스템, 통신 감청, 로그 등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나토의 핵심 기술이죠. 저는 이 시스템을 몰래 활용해 세 줄 명령 코드의 확산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호는 중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심지어는 남미의 정글 깊숙한 곳까지 곳곳에서 동일한 지휘 체계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일관되게 단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방통신사령부, 그리고 그 하위 조직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의 범위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건 완벽하게 운용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한국에서 직접 조종하고 있었고 그 정교함은 미군조차도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도양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미국이나 프랑스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보도했지만 내부 통신 로그에 따르면 실질적인 작전 주도는 한국의 제3해병 특수부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신호체계, 무기 배치, 드론 경로,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죠. 이건 유령 국가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정밀성과 익명성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제 안에서는 분노에 가까운 궁금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런 전략적 강자가 어떻게 세계의 언론, 정보기관, 심지어 나토의 감시망을 이토록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감추는데 능한 국가였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군사 동맹 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 듯 보였고, 언론은 언제나 북한 위협과 경제 이슈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군사 정보는 스스로 협조국의 이미지로 가공해 공개했죠.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철저히 독립적인 전략과 기술, 그리고 실행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미국 정보기관 출신의 한 인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쪽도 그 나라 흔적을 본 것 같군요. 더 알아보려면 여기로 오시죠. 좌표는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토의 분석가는 절대 특정 국가로의 단독 정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더 이상 주저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그 유령 같은 나라의 실체를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공식적인 출장은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 참석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일종의 사적 휴가로 위장한 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토록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걸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스템, 무인 출입국 심사, 공항 내 보안 설비, 자동화된 교통 연결망.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력도 분명 이런 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요. 티 나지 않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그날 밤 저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의 방산기술 해외 수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요원이었고,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전면전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세계 어느 전장에든 흔적 없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해왔죠. 우리는 그것을 전략적 유령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장 위에서조차 그림자처럼 존재할 수 있는 진짜 전략 국가였어요. 서울에서 머문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사이버 보안 체계, 그리고 국방산업의 은밀한 움직임까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생각했죠. 제보자와 함께한 짧은 브리핑들을 통해 한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작전을 주도하거나 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저 스스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는 자괴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보자가 저를 한국의 모 방위산업체 본사 인근까지 안내해주던 날이었어요. 건물 외관은 마치 평범한 IT 기업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구축된 설비와 보안 체계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통신은 군 수준의 암호화 체계로 보호되고 있었고, 심지어 실시간 작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이건 사실상 나토의 작전 통제소보다 낫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명동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저의 여정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는 평범했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에 반찬이 10가지 넘게 나오는 한상 차림이었죠. 저는 이 정도의 푸짐한 식사가 단돈 몇 달러에 제공된다는 것에도 놀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물감과 함께 저의 오래된 임플란트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식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치과를 어떻게 가라는 거지? 영어도 안 통할 텐데. 저는 조심스럽게 제보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근처에 외국인 가능한 치과가 있을까요? 내일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왜 내일이에요? 지금 갑시다. 네? 지금요? 저녁 8시인데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이 야간 진료를 해요. 예약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가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방문하려면 최소 이틀 전 예약, 보험 확인, 접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야간의 진료? 그것도 일반 클리닉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는 저를 바로 근처의 치과로 안내했고, 불과 15분 만에 저는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진료실 내부는 최신식 장비로 가득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잇몸이 약간 부었지만 금방 복원할 수 있어요.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진료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고, 전체 치료비는 미국에서 보통 $800 이상 나오는 수준의 시술이 단돈 $70 정도에 해결됐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어요. 지금까지 군사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을 바라봐왔지만 실제 이 나라는 군사력만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극도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조용히 자신을 감추며 세계의 전략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잠시 길가 벤치에 앉아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복잡하고 혼잡한 서울의 거리, 그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이름 없는 시스템들. 모든 것이 조용했고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도 명료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전략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오판한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은 그 다음 날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토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금지됐고 유출되면 모든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한 직후 저는 깊은 정적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고 그 밑에는 탑시크릿이 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나토의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덮는 것보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특히 그것이 한 국가의 미래와 명예, 그리고 세계 전략 균형의 재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이요. 이틀 뒤 보고서는 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퍼뜨렸는지는 지금도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순식간에 유럽 각국의 군사 분석가들과 정보 기관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한동안 나토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단 말인가? 미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군사적 자산이 존재했단 말인가? 그동안 우리가 동맹이라 부르던 건 단지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던 허상에 불과했던 건가? 전 세계 언론은 단 한 줄의 제목에 매달렸습니다. 오판된 동맹 전략 유령 한국. 일부는 이를 음모론으로 몰아갔고 일부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라며 평가절하했지만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인용된 수많은 증거 자료와 암호 기록, 위성 사진과 실시간 작전 로그는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국방부는 보도자료 한 줄로 전 세계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게 되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안보상 확인 또는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 줄이었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바로 그 중립적인 태도가 오히려 모든 것을 증명해버렸습니다. 저는 SIA로부터 공식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 국가기밀 유출, 동맹국 간 신뢰 훼손. 사실상 정보 분석가로서의 경력은 완전히 끝난 셈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으로부터 조용한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초청도 명시적인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들. 서울에 돌아가면 누가 반겨줄 것이며 저의 정보력과 분석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으로, 여행객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으로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 다시 만난 제보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와 같은 시야를 갖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필요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나라죠. 그게 바로 전략의 유령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이 여정 덕분에 저는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도 더 이상 그곳이 정상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복잡하지만 동시에 느리고 불합리한 그곳에 비해 이곳 대한민국은 너무나 조용하고 빠르며 철저하게 전략적인 나라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작은 동맹국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부디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장을 지배하는 자는 힘센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숨겨진 한국의 얼굴 알고 계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